네,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또 육모가 25일에서 24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가장 좀 실천하면 좀 알찬 내용일 것 같아가지고 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워딩은 육모 대비라고 돼 있지만 어, 결국 목표는 수능이라는 점. 그것 때문에 성과를 내면 당연히 좋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모 후에 풀리는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육잘 수망이라는 워딩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모라는 이벤트를 활용해서 부스트 효과만 보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있는 성적 향상 기회인 7, 8월 시즌에 처지지 않게 되게 조심하면서 지금 시즌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을 이렇게 기준을 나누긴 했는데 저 등급 기준은 뭐 현역 기준으로는 교육청 점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유모 대비를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앞으로의 도움이 될 거라는 워딩인 거고요. 그래서 좀 적당한 중위권 정도 이상인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역 고3인 경우에는 기출을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보신 분이 많을 거라서 기출을 낮게 지문으로만 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으로는 실전적으로 운용을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이다 하면은 이제 교육청이랑 실제 육모가 조금 실제 난이도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정도 이거는 그냥 적당한 기준을 대어 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당연히 달라도 되겠죠. 그래서 75분 가량 시간 측정해 가지고 실전 시간 분배를 해서 응시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미 EBS 지문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육모에서도 이제 EBS 버프를 좀 받겠죠. 하지만 이제 이전 기출들을 풀게 된다면 그 EBS 버프는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낮게 지문으로 최근 기출들을 봤다면 이제 시간이 자연스레 조금 이전보다는 실제 시험 대비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분배 연습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요. 그리고 절대 답이 기억난다고 정답이 맞추는 게 그렇게 의미가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답을 그냥 바로 고르고 넘어가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의 근거가 확실했을 때 이제 고르시고 그럴 때 이제 손가락 걸기 같은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기회로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선지를 판단할 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걸리고 멈칫멈칫 걸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봤던 기출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 선지들 모두 하나하나 표시를 해두시고 그게 왜 딜레이가 걸렸는지 어떤 부분을 못 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선지를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작성하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을 말했지만 육모 대비라고 해서 절대 육모만 응시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난이도별로 뭐 1컷들 기준으로 해서 뭐 1컷이 80점대 중반인 시험지도 있을 거고 90점대 중반인 시험지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걸 기준으로 찾아가지고 적당히 나눠 보는 것도 시험 시뮬레이션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뭐 이사 수능, 뭐 이이 수능 이런 애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죠. 근데 또 이이 수능 같은 경우에 문학의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고 이이는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되겠죠. 이런 경우들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뭐 그렇게 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떨어졌던 이후 수능을 가지고도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거고 2, 3도 이제 EBS 연계 효과를 빼면 비문학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문학은 쉽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각자 어떻게 그 시험 안에서 본인이 얻어낼 수 있는 최고 점수를 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본인이 풀고 있는 시험 운용 시스템 순서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거를 전략을 잘 수립을 해가지고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도 점수로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문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695가 사실은 수능이랑도 비교했을 때 평가원이라고 해서 또 같은 퀄리티가 아니에요. 수능이 훨씬 더 깔끔하게 답이 떨어져서 695는 조금 문학이 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95 위주로 응시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모든 건 본인 판단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대본 느낌의 화면을 띄워두고 있는 이유예요. 보고 계속 뭐 멈춰가지고 보면서 그냥 저희 워딩을 들으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은 실전이 아니라 낮게 학습인데 약점 파트를 이제 스스로 극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워딩은 특강이라고 했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특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 과목, 특히 언매는 이제 매년 항상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독서 문학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언매에서 특히 언어는 틀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약한 단원, 그러니까 뭐 의문이라던가 뭐 문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원들 안에서 어떤 게 약한가 하면은 해당 파트 개념서를 다시 찾아보고 기출을 몰아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풀어봤던 기출이다 할지언정 그 예시에서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응용해보는 뭐 관형절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경험으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당연히 기출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안 풀어보신 분들 더욱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언매가 이제 약하니까 언매 특강 아예 그냥 인강 강의를 교재를 구매해가지고 들으실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미 뭐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린 분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인이 보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이제 좀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부량 자체가 적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돌려도 되겠지만 그리고 은근히 기출 문제를 또 다 풀어봤다 하더라도 기출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3에서 5년 정도는 시간을 측정하고 답을 골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 애매하게 좀 고민이 되던 선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선지들에서 나온 부족한 개념들이 어느 파트인지 찾아가지고 뭐 본인의 엄매 미스 노트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정리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특정 단원 자체가 자신감이 떨어진다 하면 그 단원만 몰아서 교재를 사가지고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2등급 이상이라면 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이미 쌓여 있는 분들도 벌써 있겠죠. 비록 5월이지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 파트만 뽑아가지고 그냥 시간 재고 연습하고 피드백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올해 나온 실무의 경우에는 이미 EBS 수특을 좀 반영을 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수특에 있는 좀 유니크한 가능성 높은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연계 지식을 덤으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선택 과목 엔제 이미 빅데이터 수준으로 이제 문제 은행 수준으로 이제 많이 모인 것들이 있어서 엔제를 이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양질의 문제집으로 선택해서 잘 풀어보는 것도 좋죠. 뭐 한수든 뭐 이감이든 뭐 바탕이든 상상이든 네, 그냥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아니면 그냥 제일 가격 싼 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커뮤니티 등에서 이거 퀄리티 좋더라 하는 거 해가지고 골라서 사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상상 엔젤을 많이 풀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파트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고전 문학이죠. 특히 3등급 이하 분들의 경우에 고전이 여전히 좀 걸리적거리는 경우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전은 항상 시간을 투자한 만큼 비례하게 실력이 오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익숙할수록 빨라지는 파트. 그래서 푸는 노하우가 아직 없다 하면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다루고 있는 인강 특강 같은 거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하는 전략을 정리해서 이제 작품에 응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당연히 또 필요하겠죠.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응용해보는 연습을 안 하면 당연히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극복하면 이제 수능까지 또 자신감이 얻어갈 수 있고, 또 당연히 고전문학은 이때까지 수능 기준으로는 웬만하면 다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EBS를 학습하는 걸 강추드립니다. 아직 안 했다면.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시즌에 유력한 작품들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작품들은 뭐 눈으로 보되 어차피 대충 보면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아니 밥 먹는 시간에 이제 그런 거 짧은 EBS 정리 인강 같은 거 틀어놓으시고, 어차피 딱 남은 기간만큼 작품이 딱 있더라고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매일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EBS 학습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당연히 내용 인지라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걸 인지해야 되는가, 큰 흐름의 줄거리,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잘 시험에 좀 나오기 좋은 핵심 사건 그리고 장면들에 대해서 정리해둔 교재들이 있겠죠. 그 다음 단계가 또 문제풀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기출에 나온 적이 있다면 그런 기출들도 풀어보시고, 교육청도 풀어보시고, 이런 거 많이 담아둔 교재들을 강사분들이 되게 워크북으로 많이 내주죠. 또 그리고 이제 그걸 반영해서 기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발췌한 고전소설 뭐 엔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게 또 반영된 올해 모의고사도 나올 텐데, 올해 나온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수능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그 파트가 나올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강민철 쌤이 EBS 분석 수특 엔제 이번에 새 커리로 내셨던데 되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메가패스가 없더라도 비타민 교재 아시죠? 구글에 비타민 교재 치시면은 메가스터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제 강사 강민철 딱 골라가지고 그 비타민 교재 1등급 부스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첫 번째 칸 딱 그 클릭하시면 저거를 강의가 없어도 교재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매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책을 아직 안 사가지고 내용은 모르지만, 혹시나 뭐 살까 고민이 되신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머를 대비할 때 EBS 작품이 적중하길 바라면서 내용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전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절대로 수특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문학 위주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 정도로 보시고, 어쨌든 학습은 문제풀이랑 기출 학습이 우선시 되는 걸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마인드의 문제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육모 대비로 나오는 뭐 사설 실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뭐 나오면 사서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고정문학 위주로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단 냅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주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옆에 애가 이거 EBS에서 본 건데 독서지문 그대로 반영됐네? 와 쉽다. 그래서 EBS가 엄청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볼 걸 싶은 아쉬움의 느낌이 들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구모 되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길 거고 그럴 수 있어서 그냥 사이사이에 미리미리 조금씩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봤다면 제일 좋겠죠. 그럼 나중에 수능 완성 나왔을 때 또 그것만 딱 보시고 직전에 또 마무리로 한 번 더 훑어보시고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네. 그래서 EBS는 참 계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분배해서 보세요. 미리미리 보는 게 심적으로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몰아서 확 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기 싫을 때 조금씩 꺼내가지고 보거나 그냥 강의만 보고 치우거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올해 나온 실무들에서 그냥 만났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고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나오면 나 당할 것 같은데 싶은 작품만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좀 핵심 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찌라시로 이거 좀 중요하다 하면은 그 작품 위주로 골라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비문학 부분에서는 이제 약한 부분, 본인이 이거 나오면 진짜 너무 싫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 과학기술이라던가 경제라던가 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인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가 있다면 예시로 이제 과학기술이라고 둘게요. 그럼 이제 정보량이 넘치는 유명 기출 지문들 위주로 일단 뚫는 연습을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면 약하다고 하셨으니까, 약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기출도 두려운 거잖아요. 기출이 쉬운데 어려다 하시면 뭐 이제 뭐 위에 예시로 든 강민철 쌤의 피드백을 푸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파트 강화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예시로 가는 거. 비타민 K가 또 대표적인 과학 지문이고 PCR이 또 유명한 기술 지문이죠. 얘네들이 또 특징이 뭐예요? 수능이 아니라 유구평 지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보량이 많고 선지도 조금 시간이 좀 끌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당연히 뭐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집중력의 문제예요. 분석을 어차피 할 건데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야 일단은 본인의 뇌를 온전히 쓸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은 당연히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걸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뭐냐? 답 고를 때 딜레이가 발생한 선지를 그때그때 체크를 해두시고 읽으면서 바로 안 넘어가지던 문단이라던가 파트 있으면 거기를 잘 미리 표시하시고 읽으면서 그 뒤에 이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여기가 사실은 중요한 파트죠. 1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약한 파트를 찾기 위한 부분인 거고,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스스로 그걸 피드백을 해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게 약점인지 그거를 왜 막혔는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고 뭐를 못 봤다, 이렇다면 그걸 다음에 어떻게 인지를 하기 위한 세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준비해 보시고, 선지가 어려웠다, 이런 선지는 어떻게 다음에 판단을 하기 위해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 물어볼 가외쌤, 학원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없다면 뭐 적어도 인간 패스가 있다 하면은 강의를 참조해서 뚫을 수 있는 전략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인강 Q&A라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이 가외쌤의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가외쌤들 제 친구들 지인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다 좀 높은 실력자, 높은 성적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약간 기획 중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 수요에 따라서 제가 좀 어떻게 시스템을 더 설비를 해볼게요. 자, 그다음 또 전략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리해두고 기출 등에 적용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지문들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문제풀이 양을 늘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안목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할 만한 단기 완성 강좌 이런 것들이 아직 본인 기준으로 없다, 본인이 메인 커리로 타고 있는 쌤이 별로 없다 하면은 이제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김재만 쌤, 이건 대성마이맥 쌤이고요. 봄봄, 이거는 이제 의외로 뭐랄까 상위권이 봐도 도움이 되고 중위권이면 더욱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패스가 있으면 이제 교재를 일단 구매하지 말고 그냥 그 파트의 강의만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또 내용 좋다 하면 이거 다 들어봐야겠는데 하면 교재를 사서 푸셔도 되는데 대부분 다 기출일 거예요, 아마 거의.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별에는 밤은 아직 그 강의가
업로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완강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본인 진도에 맞게끔 선택을 해보시고. 근데 보통 수험생 입장에서 최근에 올라온 강의들이 더 내키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세요. 또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파트 강의가 뭐 2강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은 2배속 해가지고 내용만 뽑아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메가스터디에도 뭐 이런 식으로 테마 특강 돼 있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좀 애매하게 정리가 돼 있길래, 그래서 그냥 본인이 듣는 분이 있으면 그분 위주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연도별 부수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간의 역행으로, 이거는 뭐 어디를 먼저를 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다가 끊겨버리면 최근 걸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왜냐면 트렌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왜냐면 이 전에는 특정 정부 발표가 없던 시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를 보는 게 더 트렌디하겠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여기들이 더 훈련 효과는 좀 난이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문별 응시, 예, 그러니까 시간 측정을 또 하시고, 위에 있는 내용대로예요. 위에랑 내용이 같죠.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뭐 지문 뚫기라고 하죠. 그래서 1시간 정도 타임 리미트를 두시고 그 안에 뭐 끝내기만 하면 되는데 최대한 밑줄을 긋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계속 손대면은 딱히 뭐 그냥 그거 뭔가 공부한 듯한 착각만 들지 머리를 그렇게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만 밑줄을 긋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위한 나열식 정보 이런 것들은 뭐 수기로 옆에 정리하는 식으로 치워도 돼요. 생으로 이해를 뚫으려고 안 해도 돼요. 대신에 경제 같은 건 조금 그 업다운 관계가 있으면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고 왜 반비례하고 그런 거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게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온전히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해설 강의 같은 거 잘 찾아보시고, 요즘은 또 연도별로 강의를 좀 진행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정성민 쌤인가? 예, 그분이 대성 쪽에 있는데 뭐 비도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연도별로 어드밴스드는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강민철 쌤도 이번에 세기부는 좀 파트가 그냥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더라고요. 2부터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단별 핵심 내용을 또 옆에 정리하는 약간 제목 느낌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게 좋냐면 그 제목들의 연결성에 따라서 이제 좀 거시적인 흐름도 가시화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다음에도 비슷한 흐름의 지문이 나오면 조금 더 속도가 붙겠죠. 그 다음에 또 그냥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도가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선지 분석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네, 그래서 그 선지를 끊어 읽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형광펜 표기, 왜 제가 이렇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미리 형광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 끊어 읽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지문에서 최대한 근거를 가져오는데 이제 고2 시험지와 고3 시험지의 난이도 차이는 보통 어디서 오냐면 선지의 근거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고3의 경우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정보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 2개를 조합했을 때 그 선지의 근거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눈으로만 풀려고 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찾아봐도 안 보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또 쉬운 지문이더라도 선지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애들 얻어갈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용적 측면이 아닌 논리적 판단, 인과 아웃, 뭐 범주 아웃 이런 내용일 때는 또 본인이 어떤 거를 반복해서 놓치는지, 그럼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이할 때 이번엔 안 보이네?
내가 못하는 그 부분인가? 라는 걸 의심을 했을 때 걔면은 엄청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도 실전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해당 과정을 모두 진행하고 그럼 과거 기출도 진행하고 다양한 고난도 질문 많이 풀고 많이 읽고 그러면 이제 텍스트 노출량이 늘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고 또 위에 과정 거치면 또 정확도도 올라갈 거고 하면은 당연히 실력이 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공부를 해도 그건 안 올라요 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성적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좀 걸려요. 그리고 좀 의지를 갖고 버티지 않는 이상 이거를 하기 어려워요. 그냥 문제 풀고 치우는 게 훨씬 쉽죠. 근데 하나하나 좀 정교하게 양치기 마구잡이 해도 된 애들은 원래 될 애들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안 되고 있다면 이런 정교한 과정으로 좀 스스로를 고치는 거. 네. 그런 게 사실은 또 이제 대치동이나 좋은 과외쌤들이 하는 클리닉이겠죠. 저는 이제 제가 과외생들한테 하는 방식을 그대로 지금 여기 공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본인이 잘 본인한테 맞게끔 판단을 해서 해보세요. 그게 안 된다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도 그거를 하지 않고 오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애초에 뭐 이 유튜브를 끝까지 듣지도 못하는 집중력의 사람들도 꽤나 많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단계까지 듣고 계신다 하면은 애초에 집중력이 좀 되시는 분인 거고 의지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실천까지 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자격까지 갖추는 거겠죠. 예. 그렇다 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약점 파트 엄매가 될 수도 있고 고전문학이 될 수도 있고 비문학의 어떤 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약하다면 연도별로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점수로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25일 정도 남았을 텐데 3주 동안 이 파트별 연습을 하시고 여기 남은 4일 동안 시간 훈련을 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 취향이죠. 몰아서 해도 되고 뭐 6에서 7을 한 다음에 시험 하루 이거를 3번 정도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 그래서 결론 육모는 당연히 단순히 목표일 뿐이고 이제 육모 응시날까지 다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게 있다 하면은 꾸준히 약점 강화를 해서 결론적으로 구모를 또 찍고 다 마지막 최종 우리 목표인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어쨌든 국어 파트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지금 단계까지 이 시간까지 보고 계신 거라면 정말 좀 감사드리고요.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이거는 좀 확신을 하고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본 부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배웠던 입장이니까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뭐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본다던가 뭐 그것도 저가 오히려 고3 때 배웠던 방법인데 그런 좀 될 놈만 되는 부분의 내용들 같은 거는 이제 추천을 좀 보편적인 사람들한테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여기다가 공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게 없다라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로 상기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한 단기간 동안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공부의 밀도가 올라가겠죠. 밀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갈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적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고생을 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잖아요. 점수를 받아야지.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1점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시간 단축이라도 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잘 실천해 보시고 영상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아마 기존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여튼 반응이 좋을수록 제가 좋은 내용의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거기 때문에 예, 갖고 있는 내용은 많은데 이제 의지가 좀 저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안 올린 지도 좀 됐었고요, 한동안. 그래서 반응이 좋을수록 좋은 영상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예,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일단 남은 기간 파이팅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